오늘은 이제 두째 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재 30페이지서부터 할 건데요. 화면을 이제 읽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쪽맞춤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기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폭맞춤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폭맞춤으로. 자, 그 다음에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뜻이 좋은 사자성어라고 쓰고요.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꾸고 한 번 더 줄을 한 번 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금지게라고 쓰고, 네, 극히 친밀한 우정, 여기는 다문 박식이라고 썼고요. 견문이 넓고 학식이 풍부한 것, 박학다식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박학다식 옆으로 넘어갔죠. 글자가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만연춘풍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 얼굴에 가득히 웃음을 띠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특수한 기호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쓸 때요, 제목을 쓰고 나면 꼭 한 줄을 띄워요. 그리고 내용을 씁니다. 자, 뜻자 앞에다 놓고요. 뜻자 앞에다 놓고요. 키보드에 없는 별표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입력이라는 메뉴를 갑니다. 입력. 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입력이라는 메뉴 옆에 보면 입력 펼침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셔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밑으로 메뉴가 펼쳐지고, 입력이라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펼쳐지는데, 문자표라는 걸 쓸 겁니다. 문자표. 문자표가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문자표가 여기도 있습니다. 문자표가 있어요. 그 당구장 표시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옛날에 이걸 누르시면 문자표가 나오는데, 문자표에 갔더니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KS 완성형 문자표,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이 한글을 처음 개발할 때는 문자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한글 문자표라 그래요. HNC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거에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한글 앤 컴퓨터. 그래서 HNC가 된 거고요. 한글 문자표는 초기에 만들어졌던 문자표고요. 그 이후에 유니코드 문자표도 만들어졌고, KS 완성형 문자표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거는 한글 문자표 갖고 쓰셔도 돼요. 또 유니코드 문자표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글자가 별표나 화살표나 삼각형 기호들이 그 문자표 눌러보시면 왼쪽에 문자 영역이라고 나와요. 문자 영역. 이 영역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보려고 그랬더니 13번 영역 가세요 그래요. 그건 알아. 거기까지는 다 써. 그럼 13번 영역에서 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13번 영역인지 27번 영역인지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 보고, 제가 찾고 싶은 책이 컴퓨터 관련 책자인데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24번 영역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알려주잖아요. 그게 이 문자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만이 헤매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각 기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HNC 한글 문자표는 전각 기호고요. 유니코드 문자표에는 여러가지 기호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가보시면은 별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더라.
네, 별표, 검은 별표 있네요. 그렇죠. 누르고 선택하고 넣기 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뜻이 좋은 사자성어 뜻자 앞에다 놓고 문자표를 클릭을 했더니 지금은 문자표를 클릭하면은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별표가 다시 찍혀요. 나는 문자표를 고르고 싶은데 그냥은 못 고른다. 그럼 문자표 화살표 눌러가지고 문자표 점점점을 누르셔야 돼요. 이게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자표라고 하는 걸 누르면 그냥 항상 새로운 문자표 편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자표를 누르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자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문자표 점점점 누르시면 돼요. 점점점. 그럼 이제 다시 문자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커먼 별표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셔야 되겠죠. 넣기.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말 규정에는요, 이런 기호하고 글자 사이에는 스페이스바를 하나, 빈칸 하나 떨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 붙여가지고 뜻이 좋은 한자성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별표하고 한 칸 띄우고, 그럼 마찬가지로 사자성어 뒤에도 한 칸 띄우고, 그리고 하얀색 별표를 찾아서 넣어야 되겠죠. 하얀색 별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금지게라고 하는 글자 단자 앞에다 놓고요, 문자표에 있는 점점점 누르면 문자표 화면이 뜨고요. 이때 내려가는 삼각형은 있는데 좀 더 화면을 내리면은 좌우 삼각형이 나와요. 허연 삼각형 한 칸 띄우고, 여기에는 또 뭐죠? 시커먼 삼각형. 그렇죠? 여기는 문자표에서 골라도 되죠. 아까 문자표를 눌러보면 종류가 나오는데 있네요. 있는 거 다시 고르면 되지. 새로 찾지 말고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여기 박학다식에도 우리가 문자표를 가서 손가락 여기 있네. 이렇게 자, 지금 기본적인 글자는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자를 바꿀 때는요, 단금지기 개자 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그러면 껌뻑껌뻑거리는 뭔가가 있죠. 이걸 우리는 커서라 그래. 커서. 이렇게 커서를 클릭해 놓고 커서 위치를 옮겨 놓고요, 한자 키라고 있죠. 키보드에 보면 제일 아랫줄에 한자 키라고 있어. 누르시면 단금지게라고 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요 끄트머리에 보면 책처럼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자전이 나와요. 자전이.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럼 끈을 단, 쇠, 금, 갈지, 매질, 개 해가지고, 예, 부수가 뭐고 총 획수가 뭐고 중국어 발음도 나와요. 중국어 발음. 옆에 보면 발음 기호에 단, 진, 시, 뭐 발음이 이상하게 저는 발음을 못하겠는데, 이런 게 이제 중국어 발음이라는 거예요. 중국어 발음. 중국말 발음. 예.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자전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는데, 단순히 한자로만 바꿀 거냐, 아니면 괄호 속에 병행 표기할 거냐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단금지게 옆에다가 괄호를 열고 한자를 바꿔야 되니까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처럼 해줘야 되겠죠. 바꾸기 누르면 되고요. 다문박식에서의 한자 키는
한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 우리말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만연춘풍이라는 글자는 만연춘풍 풍자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키 누르면 단순히 이건 한자로만 바꾸는 거죠. 한자로요. 예. 도와드릴게요. 만연춘풍이 아니라 만면춘풍인데 제가 아까 잘못 쓴 것 같고요. 자, 만면춘풍이라는 글자를, 근데 아까 한자를 잘못 쓰는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하여튼 쓰긴 썼는데 뭐가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면 한자키 누르면 다시 우리말로 바뀌어요. 자, 만면춘풍이라는 글자 풍자에다 놓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만면만 나오죠. 그럼 만면만 먼저 바꾸시고요. 춘풍 따로 또 나오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입력 도우미 그룹에 가면은 글자 겹치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자 겹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1번, 네모 1번, 네모 1번, 삼각형 1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글뱅이 1번이라고 쓰고 겹쳤을 숫자 글자는 뭐야? 100이지 뭐. 100이라고 쓰면 동글뱅이는 100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커멓게 쓸 거냐 허옇게 쓸 거냐 이거죠. 네모로 쓸 거냐 삼각형으로 쓸 거냐. 삼각형은 안 이쁘고 동글뱅이에다 써서 그대로 오려가지고 붙이면 되지. 그러면 좌석 번호 같은 거 붙일 때 좋죠. 전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잘 오려가지고 턱턱 붙여놓으면 되지. 좌석 번호에다가. 근데 이거 붙이기 싫으면 이거 이제 동글뱅이 자르기 싫으면 네모로 잘라요. 네모에다 글자를 쓰더라고. 자대고 자르기 쉬워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기를 누르면 동글뱅이 100 나오고요. 이번엔 네모에다 놓고 V자 쓰면 되죠. V. V자 쓰면 네모에 V자 나오죠.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겠죠. 내 맘이지. 동글뱅이에다 인자 쓰는 것도 있고요. 동글뱅이 인자 쓰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삼각형인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인자 옆에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글자 겹치기 가면은요 마지막에 삼각형 기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햇님 얼굴처럼 동글뱅이가 있고요. 모서리가 둥근 네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회전되듯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지? 끝에 건가 보다. 끝에 거. 삼각형 화살표 제일 끝에 건 것 같아. 재활용 마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런 거. 뭐 비슷한 거 내가 쓸 줄만 알면 되지. 똑같이 안 해더라도 연습만 해가지고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지금 동글뱅이 100번, 네모의 V, 동글뱅이의 인 이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요 또 다른 기능도 있거든요. 잠깐 보실래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 지금 글자를
동글뱅이냐 네모냐 삼각형에다 겹쳤잖아요. 그거 말고 글자끼리 겹치는 것도 있어요. 글자끼리. 그럼 글자끼리 겹치기에다 체크해 놓고 나서 여기다 글자를 쓰면 글자가 다 겹쳐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랑 샵이랑 퍼센트랑 별표랑 앰퍼샌드랑 화폐단위랑 뭐 쌍비읍이나 못 알아보겠는데? 뭐를 섞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쓸 수 있어요. 웃는 얼굴하고 꺽쇠하고 예를 들어서 알파벳 O하고 알파벳 O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점. 아니 V자 쓰면 어떻게 될까? V자. 이렇게. 대문자 V 쓰는 거하고 소문자 V 쓰는 거하고 다르죠. 밑줄 쓰는 거 밑줄. 빼기. 점. 이상하게 됐다. 뭐 이것처럼 보이네. 해서 이런 글자를 막 겹치기도 해요. 예.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31쪽 보겠습니다. 뜻이 좋은 한자성어라고 썼는데 지금 어떻게 쓰는 걸 봤더니요. 제일 먼저 별표에다가 뜻이 좋은 한자성어 별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한자성어라고 썼어요. 근데 앞에다 못 썼잖아요. 뜻이라는 글씨는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다 클릭해 놓고 뜻이라고 써라 이거지. 뜻이라고 써라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화면 밑에 보실래요? 화면 제일 밑줄 몇 쪽에 몇 쪽, 몇 단,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런 글자 보이세요? 네. 거기 보면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 네. 그걸 클릭해 보세요. 뭐로 되나? 수정 삽입으로 변해요. 그리고요. 엔터 아까 어딘 찾으셨죠? 엔터 키보드에서 엔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인서트가 있고 딜리트가 있고 백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윗부분에 이때 인서트 키라고 있어요. 인서트 키. 그걸 누르면 수정 삽입 바뀌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엔터 오른쪽에 있는 딜리트나 뭐를 누르다가 잘못해서 인서트 키를 잘못 누르면은 수정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자가 밀려나가지 않고 쓰면서 지워졌잖아요. 이걸 우리는 겹쳐쓰기라 그래. 겹쳐쓰기. 그런데 얘가 삽입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면서 쓰잖아요. 글자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내 글자가 앞으로 끼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상태로 글을 많이 쓰죠. 이거를 우리는 삽입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상태하고 삽입 상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조치를 취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클릭하면 돼요. 클릭. 삽입이나 수정이라는 글자를. 근데 한글 2010이나 한글 2007에는 밑에 삽입인지 수정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서트 키를 눌렀다 띄고 글자를 써보면 글자가 밀려나가는지 글자를 지워지면서 써나가는지 인서트 키를 갖고 누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하나.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수정을 해야 되고 삭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죠? 글씨를 잘못 썼으면 수정을 해야죠. 잘못된 글자는 지워야죠. 이 수정과 삭제하는 방법은 입력은 어렵지 않잖아. 지금 키보드로 쓰면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수정과 삭제를 할 줄 모르면
더 이상 글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놓고 단금지게라고 썼어요. 단금지게라고 썼는데 모르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붙여 썼어. 근데 이 사이가 떨어져야 된다며. 이 글자하고 밑에 있는 내용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며요. 근데 얘는 붙여 썼잖아. 윗줄이 아랫줄이 붙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떨궈요? 뒤에다 놓고 엔터를 치거나, 그렇죠, 앞에다 놓고 엔터를 쳐도 엔터를 치면 줄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쉬워요.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꾸라는 수정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수정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편집이라고 쓸게요. 편집. 뜯어 고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단금지게를 예를 들어서 담원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바꾸면 되지. 담원박식이라고 바꾸면 되지. 필요 없는 글자는 지우면 되는데, 글자를 지우는 것도 요령이라. 근데 이렇게 썼어요. 모르고. 어떻게 썼냐면 이게 단금지게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까는 내가 떨궜어. 이렇게 떨궜는데 이번에는 모르고 떨궜어. 붙여야 돼. 붙여야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 이거죠.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편집한다 그러는 거예요. 편집. 편집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거를 삭제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붙일까요? 여기랑 얘랑 여기랑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걸 이어주면 되죠. 어떻게 이을 거냐 이거야. 이거 할 줄 아시는 분은 쉽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미치는 거고, 아는 사람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할 줄 아는데 뭐하러 딴 거 해도 돼. 자, 글자를 편집하는 거잖아요. 편집할 때 이제 삭제를 해야 될 때 있다 그래. 삭제. 아까 사실은 삭제하는 것도 입력한다 그러죠. 삭제 명령을 입력해야 삭제가 되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키가 있어요. 있어요? 딜리트? 아까 인서트 밑에 엔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백스페이스라고 있나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백스페이스라고, 스페이스 이렇게 써 있어요. 백스페이스. 예. 이 두 개를 지우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거를 제거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글자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컴퓨터에 갔어. 내 컴퓨터에 갔더니 여기에 이런 거 있어. 불필요해. 이런 거.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럼 오로지 딜리트로만 지우는 거예요. 글자를 고치는 거 말고 인터넷상에서 엔드라이브나 뭐나 내 컴퓨터 상에서 여기 보니까 이런 서식이 있네. 이런 서식. 이거 불필요해. 그럼 이걸 지우고 싶어. 그럼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닌 항목을 제거할 때는 오로지 딜리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딱 이거로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제거할 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백스페이스가 하나. 자, 딜리트 있죠. 딜리트 이제 딜리트 줄여서, 딜리트가 6글자로 되어 있는 딜리트도 있고요. 어떤 거는 3글자로만 딜리트로 써 있을 수 있어요. 이 딜리트는 커서, 아까 뭐라 그랬죠?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게 커서라 그랬죠. 껌뻑껌뻑거리는 거.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아래쪽을 지울 때, 그 다음에 이 백스페이스 있잖아요. 백스페이스는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위쪽을 지울 때. 딜리트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냥 백스페이스는 왼쪽 방향이잖아. 백스페이스는 왼쪽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리트는 오른쪽 방향 걸 지우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가다 보면 위로 가요. 컴퓨터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 데 없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왼쪽 가다가 없으면 위로 올라간다니까, 지가 알아서. 근데 오른쪽 가다가 없으면 내려가요. 자, 보세요. 오른쪽이 갔잖아. 오른쪽까지 갔는데 더 이상 오른쪽이 없으니까 오른쪽 가라 그러면 내려가요, 알아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지만 왼쪽 가라 그래도 왼쪽 가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가라 그러면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딜리트, 백스페이스부터 좀 보여드리겠다. 백스페이스는 기준이 뭐냐면 왼쪽 거 요거 왼쪽 거 지우는 거고, 왼쪽을 가다 보면 위쪽도 갈 수 있어요. 위쪽도 지우는 거고요. 딜리트는 오른쪽 거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뭘 눌러야지?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야 되나? 딜리트 눌러서 지워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연습이 안 된 거고, 알아서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지우고 있더라 이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이. 그럼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는요, 머리로 기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이 기억을 해요. 손가락이. 기억이 어디 있니? 비읍이 어디 있는지 머리는 기억이 안 나. 근데 키보드만 갖다 대면 손가락이 움직여. 알아서 비읍으로 가고 기억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자, 볼게요. 지금 이 글자잖아, 이 글자. 그러면 요거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니까 백스페이스 누르면 위로 올라가겠죠? 백스페이스가 왼쪽 방향이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올라가면 없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자, 이번에는 극히 친밀한 우정이란 밑에 있는 글자를 땡겨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지. 그럼 거꾸로 보세요.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딜리트 누르면 아래게 땡겨 온다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을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왼쪽이 없잖아요. 여기 왼쪽이 없으니까 올라가면서 지운다고. 지구상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집밖에 없어. 지우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로 지워야 될지 모를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자, 보세요. 이렇게 극하고 히자가 떨어졌잖아. 이때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극자가 지워지겠죠? 그럼 극자 지우면 안 되잖아. 그럼 반대 거지. 딜리트지 뭐. 자, 이번에 히자에 걸려있네. 히자. 그럼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히자가 지워지잖아. 그렇잖아요. 딜리트 누르면 안 되잖아. 역으로 뭐 눌러야 돼? 백스페이스 눌러야 올라가면서 지워지는 거지. 이 두 가지 기능만 여러분이 이럴 때 아니면 저럴 때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우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모든 문서 편집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단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글자가 아닌 거는 뭐라고 했어? 선택하고 오로지 딜리트로만 지우는 거라고. 오로지 딜리트로. 글자일 때만 딜리트냐 백스페이스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우는 것도 대충 이제 설명은 드렸고, 이런 건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씩 연습을 해보셔야 돼. 그럼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냐? 가르쳐줬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는 거 가르쳐 줬지 누군가가. 아니 누가 가르쳐 줬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구 책을 통해서 읽었는지 하여튼 배운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걸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천재게? 그런 건 아니고 본문과에서 배운 거야. 배웠는데 여러분도 배우셨잖아 지금. 이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습을 하시고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도사가 돼 있는 거고, 들었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물어보는 거고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들어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x는 하고 써있네. x는 근데 여러분 x자가 이상하게 생겼네. x는 루트 2일 때 컴마 분수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써보자 이거야. 이거를. 근데 x는 이라고 썼는데 x는 뭐뭐일 때라고 썼는데 루트 기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 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겁니다. 입력 가서요. 입력 가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 있는데? 여기 수식 있다. 수식. 입력에 가면 개체 그룹이라는 곳에 표 그룹, 개체 그룹이 있고요. 개체 그룹에 수식이라고 있어요. fx 있어요? 그럼 클릭하세요. 그럼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 화면에 뜰 겁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없다고. 입력 누르고 글맵시 옆에 수식. 글맵시, 수식, OLE 개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입력이라는 화살표를 누르면 개체라는 곳에 따로 있고, 개체라는 곳에 있고. 자, 수식을 누르면 수학 공식이나 화학 공식 입력하는 창이에요. 자, x는 하고 썼잖아 이렇게. 그때는 x자가 똑같이 책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루트 2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수식 편집기 글 화면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니까 근호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2 쓰면 돼. 이렇게 2 쓰면 돼요. 요 앞에 있는 조그만 네모는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주의하실 점, 얘가 요렇게 생겨 먹었지 않습니까? 루트가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커서가 요 집 안에 지금 있어. 커서가. 네. 이때 일대라고 쓰면 여기에 일대가 나오고, 이때 오른쪽 화살표 있죠. 오른쪽 화살표. 네.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누르면 얘가 요 밖으로 나가요. 루트 기호 밖으로 나가. 화살표. 동서남북 화살표 있잖아. 우리 키보드에. 얘를 누르면 루트 2라는 거 밖으로 나간다고. 이때 써야 돼. 일대. 이거를 그 안에다 쓰면 루트가 겹쳐버리거든. 겹치면 안 되죠. 밖으로 나가서 써야지. 그러니까 키보드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루트 2 왼쪽에도 네모 하나 있죠. 이건 안 건드려요. 안 쓰면 안 나오는 거야. 그 뭐뭐일 때 쉼표 하나 찍고. 네. 찍었어요. 자, 이번에는 분수식이죠. 분수식. 그럼 아까 근호 왼쪽에 보면 네 번째가 분수식이거든. 분수. 이걸 눌러서 위에는 3이고 위에는 3이고 아래는 뭐예요? x 빼기지. x 빼기. x 빼기고 분수식이 또 나왔네? 그럼 분수식 또 눌러야지 뭐. 루트 2에서 그 루트 나가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루트 2. 어떤 루트 2로 밖으로 나갈 때는요. 네, 밖으로 나가. 화살표. 우리 키보드에 보면 네. 글자판과 오른쪽 숫자판 사이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 나가요. 중간에 있는 거요? 거기지. 그 엔드니 홈 저기 인서트니 딜리트 밑에 보면 동서남북 4개 있잖아. 그거를
그리고 분수식 쓰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분수식 쓸 때도 처음에 분수를 쓰면 위 분자가 3이고 밑에 분모는 x 빼기라고 쓰고 거기다 분수식 또 집어넣고, 예. 그리고 분수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분수 밖으로 마우스를 클릭해도 나가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아까 루트 2일 때 밖에다 클릭하면 루트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일반적인 교재에 보면은 방향키를 이용하세요 라고 해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가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클릭하시는데 방향키가 제일 수월하더라고. 마우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두번 여기도 의 한 칸 띄우고 값은 하고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문 열고 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문 열고 나가는 그림. 수식 편집기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문 열고 나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본 문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갈 때 문 열고 나가는 화살표 있단 말이야. 그걸 누르면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 다시 고치고 싶을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고치는 화면으로 돌아오고, 다 썼으면 나가면 되고. 선생님 분수 잘못했을 때 지우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잘못 썼을 때는 지금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이고 x가 아니고 y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거기에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지우세요. 지우고 잘못 쓰면 글자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쓰고 지우세요. 쓰고 디리트 누르면 지워지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는요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지우는 거야.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새로 만들고 싶다? 네. 그럼 아까 입력에 가서 수식 다시 입력하면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거 말고 이 자체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거예요? 이 수식 입력한 거 있잖아요. 이걸 더블 네. 클릭해서 일로 넘어오고, 이걸 고치고, 얘를 고치고, 고친 거를 이제 실제 화면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때 요거 저 끄트머리 화살표 문 열고 나가는 거, 그거 누르면 일로 들어오고. 만약에 3이 아니라 33이다 이거 이렇게 바꿨어. 그럼 나가면 고쳐지겠지. 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고치고 또 나가면 바뀐 거로 되겠지. 이렇게. 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니까 뜻이 좋은 한자성어를 처음엔 좋은이란 글자부터 썼고, 그 다음에 뜻이란 글자를 한 번 더 쓴 거지 않습니까? 이때 그 삽입 상태로 썼는지 수정 상태로 썼는지 기억해서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키보드에 인서트 키를 누른다 또는 뭐 이런 거, 여기 한자성어라고 써있는데 한자성어를 처음에는 우리 왼쪽 책에는 30페이지에는 사자성어라고 돼 있고 31쪽에는 얘가 한자성어로 돼 있거든요. 한자성어로. 그러면 보세요. 한자에다가 한자를 서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사자로. 그러면 사자라고 쓰고 한자를 지울 거냐, 아니면 얘를 수정 상태로 놓고 쓸 거냐 이거지. 수정 상태로 쓰면 지워지면서 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써요. 얘를 블럭을 잡아요. 블럭. 그걸 쓰면 지워지면서 들어갑니다. 블럭을 잡고 하면은. 이제 그런 요령이 처음에는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하시다 보면 늘고. 자, 그 다음 32쪽에 6번 지금 이제 문자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입력이라는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를 클릭하세요라고 돼 있고, 저는 입력이라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문자표라는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있는 문자표 점점점을 클릭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메뉴판에 있는 구조고, 이 책에 있는 입력 옆에 있는 화살표에 있는 문자표는 옛날 메뉴 방식이거든요. 근데 두 군데 다 있으니까, 근데 약간 어떤 거는 누르면 바로 메뉴가 나오느냐, 어떤 건 눌러야만이 메뉴가 나오느냐, 뭐 한두 번 차이가 있지만은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라는 게 있는데, 이찬진 씨라는 분이 이걸 처음 개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개발할 때는 이 한글 문자표라는 것만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니코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코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언어들. 이거를 우리는 각 나라별 알파벳이라 그래. 우리말에서 쓰는 알파벳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게 알파벳이에요. ABCD만 알파벳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요. 쉽게 말해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들. 그러면 이 컴퓨터에다가 일본어 입력이 가능합니까? 영어는 되죠. 영어. 그럼 독일어는 돼요? 불어 있어. 불어. 독일어도요 알파벳을 쓰는데 좀 특이한 알파벳이 있어요. 일반 영어에 없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티벳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티벳 글자도 있어요. 티벳 글자. 그리고 베트남 말도 있고요, 몽골 글자도 있고요. 글자가 다 달라요. 이거를 입력을 했는데 한글 문자표도 있어요. 그리스어, 러시아어 다 있어요. 일본어도 있습니다. 가타카나 히라카나 다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거는 이찬진 씨가 이런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만든 기능이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딴 사람 갖다 주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 사람 나라 그 나라 말 컴퓨터에서는 안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여기는 대한민국 한글로 표현되는 컴퓨터잖아요. 그럼 인터넷 실행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 말로 입력이 가능하냐 이거야. 그건 내가 모르니까 입력을 못할지언정, 그럼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컴퓨터로 가보면 러시아 말로 된 홈페이지 있잖아. 러시아 홈페이지도 있잖아. 중국어 홈페이지도 있죠. 자, 일본 말로 된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일본에 있는 야후예요. 일본 야후. 이게 일본 야후입니다. 일본 말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읽을 줄 몰라서 못 읽는 거지, 일본 말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이게 깨져서 나와. 일본 말이 우리말 컴퓨터에서 안 나와. 그럼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그러면 러시아 말을 보려고 그래도 안 나오고, 중국말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보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막 깨져서 나오니까는. 그래서 안 되겠다. 2000년에 각 나라별로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가져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어느 나라 말로 써있다 하더라도 보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읽을 줄 모르더라도 보이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는 유니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니코드. 유니코드라는 법 아닌 법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별로. 그래서 그 유니코드를 탑재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니코드 문자표. 보시면은 라틴어 아세요? 라틴어 들어보셨어요? 예,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라틴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도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 이게 뭔 글자인지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 말로 써 있었다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랍 글자 있죠. 아랍, 중동 지방 거기 글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디더라? 티벳 글자도 있어. 티벳. 그 다음에 버마. 미얀마 아시죠? 버마도 자기 나라 말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말 한번 보실래요? 우리말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아, 이건 알겠어. 여는 알겠고 오는 알겠는데 이건 뭐라고? 이건 뭐 어떻게 읽어? 왜 어떻게 이건 뭐라고 읽어? 여기다 기억을 써놓으면 뭐라고 해야 돼? 고약, 갸약, 이거 뭐 발음도 힘든데 옛날 사람 이거 읽었나봐요. 이게 우리말에 있는 거예요. 옛날 세종대왕께서 만든 글자들이야 다. 리을, 비읍, 피읍도 있어. 리을, 비읍, 피읍도 있고 꼭지 달린 이응도 있어. 2개. 반치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말에 예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예. 수학 기호도 있잖아요. 수학책에 나온 기호들은 다 입력할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괄호 문자도 있어. 괄호 동글뱅이 1번 뭐 괄호 1번 이런 것도 있고요. 딩벳 기호도 있고 뭐 이것도 뭐야? 구루지아 글자도 있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희자전 부수 뭐 그 다음에 가타카나 이런 거 있고요. 우리말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예,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이거 다 있지. 쌍비읍도 있고 쌍희읍도 있어. 예, 이런 글자들은 전 세계 어느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쓰면 다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티벳에 계신 어느 분이 자기네 티벳 말로 글을 써서 보내면 내 전자우편에 그렇게 보내왔단 말이야. 티벳 분이. 그럼 우리말 컴퓨터에도 티벳 글자는 보인다 이거야. 뭐라고 읽을지는 배워야 읽겠지만 글자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니코드라는 기능. 유니코드를 이제 새로 탑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코드 문자표들도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기호 삼각형이나 별표가 어디 글자에 처박혀 있는지를 모르면 방랑생활을 하는 거지. 당구장 그림 같은 걸 찾아야 돼. 당구장 기호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일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특수 문자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은 단금지개니 하는 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하래요. 블럭을 잡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요, 끝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해도 그냥 없으면, 단금지개가 없으면 지게라는 글자라도 찾겠고 지게라는 글자도 없으면 개만 찾겠지. 근데 난 지자만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자만 블럭 잡고 한자키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난 개자만 하고 싶어. 보세요. 개 뒤에다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단금지개 한꺼번에 떨어지지만 개자만 블럭 잡고 한자키 누르면 개만 나오거든. 요렇게 요령을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제 이름은 이정민인데 이정민 짝 놓고 한자키를 딱 누르면 이정민이 착 나오면 좋잖아. 근데 이정민을 컴퓨터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야지, 한자를. 우리 집 가족 식구들 다 한자로 등록해 놓으면 편하잖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각자 이름을 쓰세요. 각자 이름을 쓰시고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저기 아까 문자표 입력하는 거 글자 겹치기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한자 입력은 있습니다. 난 키보드에 한자 키가 없어요. 그럼 이건 누르는 거예요.
근데 한자 입력 옆에 화살표가 있죠? 한자 입력이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살표 눌러보면 한자 단어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네, 눌러보시면 이제는 이정민이라는 글자를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자를 이제 하나씩 한자키 눌러가지고 바꾸세요. 한 글자씩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한자키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자, 보세요. 홍길동 쓰고 이렇게 블럭 잡고요. 여기 한자 입력 옆에 보시면 한자 단어 등록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한자키 누를 때마다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환시켜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홍씨는 뭘까? 홍씨가 이것만 쓰나? 큰물 홍자 쓰시죠? 홍씨 집안, 홍씨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없나 여기? 없으시네. 그럼 처음 거라고 쓰고, 길자의 홍길동자의 길자는 길하다라는 길자고, 동자는 동력동을 쓴단 말이야. 홍길동의 동자가. 그럼 이거 보세요. 한자키가 이제 바로 뜨죠. 홍길동 이렇게. 이건 아이동자를 써놨네. 이건 동력동이고. 이정민도 클릭하고 한자키 누르면 이제 착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댁에 쓰시는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가족 이름을 다 등록해 놓으세요. 34쪽과 35쪽에 보면 단금지겐이 뭐를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한자를 바꿀 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자로만 바꿀 거냐, 한자를 쓰고 괄호 속에다 우리말로 병행 표기할 거냐, 우리말을 옆에 쓰고 한자로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문서상에다가 지금은 학습하시는 거니까는 병행 표기를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거지만, 여러분 실제 글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박학다식이라는 말을 쓰고 옆에다가 극히 친밀한 우정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박학다식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병행 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잡지 출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글을 쓸 때는 그냥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써라 라고 돼 있대요. 규정이.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글 쓰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방송, 언론, 출판 이런 데서는 약속을 한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워크숍을 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은 이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한 거잖아요. 워크숍이 맞는 말이고요. 예전에는 나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은 내레이션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알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급하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영어로 내레이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쓰는 거지, 저렇게. 예. 그리고 예외는 있대요. 법률적인 거, 의학적인 거,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외래어를 같이 써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쓰면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근데 내레이션은 대충 알아듣거든. 이런 거는 굳이 옆에다 영어로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금지겐이, 다문박식이니, 박학다식이니 이런 거는 굳이 한자를 안 써도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래요. 우리는 지금 한자를 쓰는 공부를 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7쪽에 보시면 글자 겹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아까 원기호 안에다가 이제 뭐 숫자를 쓰거나 했는데, 과거에는
한번 다시 볼까요? 글자 겹치기 들어가 보면 999 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지나. 옛날에는 999가 최고였었어요. 근데 지금 9999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인쇄를 할 때 과거에는 1번서부터 999까지니까 1000명 것밖에 번호를 못 매겼는데 지금은 10만 명, 100만 명도 다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 번호표를 매겨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책에다도 붙여놔요. 책에다도 많이 붙여놓거든요. 이런 번호표가 붙어있는 스티커도 팔죠. 문방구에 가면. 근데 내가 이제 요 앞에다가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그런 거는 아까 우리 입력 문자표에 가면은요. 문자표에 가면 여기에도 아까 이런 거 동글뱅이 1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쓰기도 해요. 이걸 쓰기도 하는데 굳이 이런 거를 안 하고도 아까 요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면 아까 그런 것도 보였고요. 완성형 문자표에도 있고 여러가지 글자들은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적혀있는 글자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에는 또 16부터 20까지 있고요. 여기는 또 1번서부터 15까지 있고요. 1번서부터 15까지 있고요. 이거 갖고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21, 22, 23, 100, 101, 뭐 200, 500, 700 이런 건 어떻게 쓰느냐 해서 이제 글자를 겹치는 기능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현재로는 2014년 버전이 최고인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워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갈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37페이지 3번 그림 보시면 원기호랑 0하고 100이 겹친 게 아니라 1하고 100이 겹친 거예요. 원 동글뱅이하고. 예. 동글뱅이 안에다가 100을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는 네모에다가 V자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원에다가 인자를 쓴 거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장 찍으라고 인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도장 안 찍고 사인하지. 그냥 서명이라고, 서명. 저희도 뭐 여기 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뭐 계약을 할 때 있어요. 강사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도장 안 찍어요. 다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겹치기에는 그런 네모 동그란 것도 있고 색깔 있는 네모 동그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햇님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 재활용 마크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식 입력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식 입력이라는 것을 x는 뭐뭐일 때 뭐뭐의 값은 그냥 글자지만,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것만 수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x는 하고 입력에 가서 수식에 가서 루트 2만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일때 이 제가 글자를 약간 좀 달려서 그렇지만은, 자 다시 보세요. 이게 훨씬 깨끗해. 이것보다 별 차이는 못 느끼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2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2기호를요. 여기 아니고 분수식을 쓰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인데 다시 빼기 해가지고 분수를 또 써갖고 3도 쓰고 밑에 3도 써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글자는 따로 쓰고 수식만 따로 쓰고, 수식 따로 쓰고 글자 따로 쓰고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쓰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한꺼번에 쓰시는 게 편할지, 아니면 글자는 글자대로 따로 쓰고 수식만 따로 쓰든지, 그거는 정해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관리하기 수월한 건 한꺼번에 쓰는 게 수월해. 한꺼번에 하는 게.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고쳐가지고 여기서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수식 입력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 이 안에 보면은, 예, 그리스 글자 있어. 그리스 글자 이거. 뭐야, 이거는 위첨자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이거. 그리스 대문자, 소문자, 알파,
여기 뭐 오메가, 이 오메가도 있네.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소문자도 있네요. 소문자 이런 거. 감마, 뭐 세타, 시타, 뭐 입실론, 뭐 제타. 읽기도 어려운데 써놓고 나면 밑에 오메가라고 보여요. 밑엔 여기 오메가라고 써있죠. 자, 제가 이 글자를 써볼게요. 이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냐. 이거는 XI 뭐라고 읽어? 이건 뭘까? 이거는 오미콘이라고 또 오미크론. 이 글자가 오미크론이라는 글자래요. 그러니까 뭔 글자인지 몰라도 밑에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보셨나 몰라. 예전에 수렴, 이거 뭐 x가 무한대로 변할 때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가 또 이런 것도 나오죠. 이거 적분인가 이거? 아이, 보기도 싫어. 넘어갈래. 괜히 막 우라통 터져 이런 글자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막 그래요. 예. 그때는 어렵더라고. 지금도 어려워요.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걸 보고 베낄 줄은 알아. 컴퓨터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예. 자, 여러분 숙제 43쪽.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로 한글 2007년 2010을 실행하셔가지고 43페이지는 1번 그림 있죠? 1번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얘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 2번 그림 입력하시고 착각 찍어. 3번, 4번, 5번, 6번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력하고 찍고 입력하고 6개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로 보내세요. 저한테. 그래야 숙제 검사하지. 스마트워치네요. 응?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입력하고 나서 한꺼번에 찍을 때는 화면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까지 입력이 됐으면 그걸 한꺼번에 찍어도 되고, 아니면 1, 2, 3번까지가 화면에 보이면 1, 2, 3번까지 하고 찍고, 또 4번, 5번, 6번 해서 찍고,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된다고. 카톡으로는요?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돈이 좀 들더라요. 카톡이 돈이 덜 들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카톡이 공짜라고요? 네. 그건 와이파이가 무료로 쓸 때나 공짜지. 밖에서 하면 돈 들잖아요.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하시면, 문자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예. 저는 문자가 무제한이라서 제가 문자로 보내세요라고 말씀드린 건데,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뭐 밴드를 찾아서 제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밴드에다 하시든지, 그 이제 그 밴드에 있는 거를 또 저장해갖고 또 대신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선생님 43, 44, 45 숙제죠? 43, 44, 45, 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입력을 해보시고 하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모르시면 6번에 보면 1번, 2번 같은 경우, 특히 1번 어려워요. 괄호 열고 ABC는 되는데 그 옆에 PQR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여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쌤 분수 이거 아까 잘 못 배웠는데. 응? 분수하는 거? 그럼 지금 해보죠 뭐. 분수 길게 나가는 거. 숙제 못한다고 하면 또 혼나니까. 제가 혼나잖아. 제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왜 숙제야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혼나기 싫더라도 연습을 해야지. 이제. 자, 한번 해볼게요. 입력에 가면 수식이라고 있죠? 네.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분수식이 있는데, 그걸 누르셨죠? 그럼 거기다 위에다 3 쓰고 내려가서 거기다 x 빼기라고 쓰겠죠. x 빼기. 그 분수를 또 써야지. 예, 위에는 x 빼기 1이라고 쓰고 밑에는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고.
x는 루트 2일 때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숙제 중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서 그건 같이 해볼 거예요. x는 루트 2일 때 쉼표 분수식 썼잖아요. 그렇죠? 다 썼으면 빠져나가고 엔터 한번 치고 다시 수식에 들어와서 자,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시그마 기호는 여기 있고요. 시그마 기호는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리고 여기다 K는 2를 쓰고 위에는 뭐가 된다? N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K 3승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는 K에다가 위첨자를 이렇게 위첨자 위에다 글자를 쓸 거거든.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는을 쓰면 는이 그렇게 붙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일단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밖으로 이렇게 길게 빠져나가고 는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분수식 쓰는 게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게 하는 거죠. 맞나요? 2분의 1은?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S는 하고 쓰고 파이는 여기 있어요. 그리스 소문자에 보면 파이라고 있거든. 파이. 그 다음에 R 위첨자로 제곱 쓰고 빠져나가서 더하기 분수식에다 1 나누기 2 쓰고 옆으로 나가서 X는 키보드로 X를 쓰면은요 X로 안 나오고 곱하기 표시가 아니라 X처럼 보이니까는 여기 더하기 빼기 기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곱하기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파이 R 2파이 R 그 다음에 X 곱하기죠. 곱하기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이 아니라 6번이 어려워요. 여기에 괄호에 A, B, C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괄호를 쓰면 길쭉한 괄호를 못 써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루트 A 빼기 루트 B분의 X 이거는 분수식이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6번의 1번 그림 같은 거를 우리는 행렬이라 그래. 행렬. 이게 어려워요 본래. 자, 보여드릴게요. 쭉 가시다 보면은 네모 9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네모 9개.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인데 행렬을 눌러보시면 두 번째 게 괄호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는 9개 그림이 붙어 있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있는 괄호. 동그란 괄호예요. 동그란 괄호.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A, B, C 옆으로 칸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에 파란색이 있고 밑에 하얀색이 있어요. 동글동글 네모 돼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거는 파란 게 두 개가 있고 밑에 거는 하얀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파란 거는 가로 파란 거, 세로 파란 거. 밑에 거는 가로 하얀 거, 세로 하얀 거 있어요. 파란 거는 증가, 하얀 거는 감소. 그러니까 여기는 줄을 감소할 거야. 줄. 가로로 되어 있는 하얀색을 누르면 줄이 빠져. 그리고 눌러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칸을 눌러. 칸. 그러면 칸이 늘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이제 괄호 2개짜리를 만들고 이번에는 줄이 하나 증가되죠. 이렇게 줄이 하나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칸을 뺄 거라고. 이렇게 칸을 빼면 이렇게 3개가 되죠. 여기 P, Q, R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는 뭐라고 쓰느냐? 그 옆에는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AP, 옆에는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여기는 이제 BQ, 여기는 C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 안에다 한꺼번에 쭉 이어 써도 되는 건데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쓰던 간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에는, 문서 작성하는 자격증에는 이렇게 행렬을 이용한 수식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본부에서는 이런 걸 많이 내요. 어려운 거.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있는 파란색이 뭐고 하얀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데 찾아 쓰시면 되는 거고, 찾아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빠져나오셔서 46쪽을 갑니다. 자, 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불러올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다운로드 받았었는데 한번 해보시고 안 돼 있는 분은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먼저 내 컴퓨터 가보실래요?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컴퓨터라고 있어요. 컴퓨터 문서 서부 눌러도 되고 문서 눌러도 상관없어요. 누르시면 저 꼭대기에 다운로드라고 있나 찾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컴퓨터 들어가서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서부니 문서니 음악이니 컴퓨터니 있잖아요. 그럼 저 꼭대기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을 거라고. 거기 눌러보시면은 315-5210B라는 걸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만 일단은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재 보면은 제 4장 47페이지에 4장 동아리 회원 주소록 소스라는 문서를 불러와서 꾸미래요. 이걸 꾸미기 싫으시면, 불러오기 싫으시면 다 입력해야 돼. 주거나 입력하는 게. 그러니까 입력하지 말고 불러오자 이거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열기 눌러오면, 불러오기 누르면 최근 문서도 아니고 라이브러리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찾으려면 천상 내 문서, 내 컴퓨터에 가서 C드라이브에 가서 뭐를 찾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라이브러리에 가면 문서라고 있으면 좋거든. 여기서 착 가져오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 등록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내 컴퓨터에 가면 저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 압축 푼 거 있잖아. 315-5210B. 얘를 요 문서안으로 가져갈 건데 보세요. 마우스를 쓱 가져가서 끌고 문서라는 글자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문서가 쫙 펼쳐져. 그럼 그때 띄는 거예요, 손을. 그럼 문서라는 것으로 씩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 닫으면 돼요. 이 창을 닫고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 문서가 있었잖아요. 열어서 보면은 315-5210B가 있다고. 그럼 그 안에 가서 제 4장에 가서
동아리 회원 주소록 소스라고 제일 위에 있어요. 동아리 회원 주소록 소스.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시면 짠 하고 열린다 이거야. 응. 이렇게 열어놓고 시작하자 이거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파일을 불러왔어요. 네.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한 가지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여기 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 안에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도. 우리 4장 공부하는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댁에 있는 곰플레어가 곰플레어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얘를 재생을 해줘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장 동아리 회원 주소록 만들어 보기에 이제 파일을 4장 동아리 회원 주소록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요. 이쪽에 자, 설명 뭐라고 쭈글쭈글 거리죠? 중간에 보시면 스피커 거지 같아서 소리 안 나서 두들겨 팼더니 나오네요. 표시 숨기기 가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댁에서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책 47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제4장 동아리 회원 주소록 소스 문서를 불러온 후에 보기 탭에 가서 보기 누르세요. 보기. 그 문단보는 꼭 체크하세요 그랬어요. 문단보가 뭐 하는 거? 엔터 표시 나오는 거. 근데 그 문단보 밑에 보시면 조판보도 있대. 조판보 눌러보래요. 조판보로 누르면 뭐 중간중간에 뭐가 이상한 게 생기죠? 네. 화살표 같은 게 생기는 게 보일 거라고. 조판보가 뭐냐면은요, 어떤 숨겨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명 다음에 코드까지 왔는데 주민등록번호 오고 연락처가 오고 연락처에서 주소가 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칸이 짝짝 일정하게 맞죠? 일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때 조판보를 봤더니 화살표 같은 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죠? 탭키. 자, 경기도 수원시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제일 끝에 거 있잖아요. 제일 끝에 거. 거기다 놓고 엔터. 엔터 치면 줄이 내려갔죠? 자,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각자 이름 쓰시고 옆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탭키 눌러보세요. 탭키. 키보드 제일 왼쪽에 보면 TAB라고 써있고 화살표가 좌우로 당겨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한번 누르면 툭 하니 옆으로 넘어가고, 탭키 누르면 탭키 누르면 옆으로 탁탁 넘어가죠?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탭키를 눌러서 글자를 쓰면 칸이 짝짝 맞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이용해서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판보를 봐야 편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조판보. 자, 그 다음 동아리 회원 주소록인데요, 코드는 안 봐도 되는데, 코드라는 글자가 있죠. 코드. 여기 이걸 다 지울 거예요. 근데 코드만 블럭 잡아 보실래요? 코드라는 코자 앞에다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줄블럭이 돼요. 줄블럭. 블럭이라고 말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할 때는 옆으로 블럭이 되는데 여러 개를 블럭 잡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블럭 잡기를 원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블럭 잡을 때는요 Alt키 있죠. 키보드 왼쪽 줄에 밑에 줄에 Alt키 있잖아. 걔를 누른 상태에서 코드부터 블럭을 잡아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그럼 칸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찬진 씨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칸 블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블럭이라고 표현하고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역. 이게 일반적인 블럭은 줄이에요. 줄. 근데 얘는 칸이거든요. 이 칸 블럭을 정하는 거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으면 돼요. MS 워드는 없어요. MS 워드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래요? 얘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오려두기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려두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주소 저 끝에 엔터 표시 자리 있죠? 거기다 클릭하고 엔터 표시에다 둘까? 여기다 놓고 붙이게 해볼까? 그럼 뒤에 딱 붙어. 코드를 옮긴 거예요. 위치를. 어디다 붙여놔요? 뒤에다가. 그 다음에 코드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지역이라고 쓰세요. 지역. 코드 옆에다 지역이라고 쓰세요. 지역이라고 쓰셨어요? 이 사람이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고 경기도 고양시인데 지역은 성남시냐 경기도냐 서울시냐 그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시부터 요렇게만 블록 잡을 거예요. 요렇게만. 아니면 이것도 요렇게만 잡아도 되지. 두 개만 잡아도 되지. 성남, 경기, 서울 뭐 이렇게 이것만 해도 되겠지. 10 빼고요. 예, 그 넣든지 말든지는 상관없는 거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딱 그것만 붙는다라는 거죠. 가공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가공하는 연습을. 찾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이렇게?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016도 있고 016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010으로 바꾸려 그래. 그럼 편집에 가서 편집에 가면 쫙 끄트머리에 찾아 바꾸기라고 있어. 바꾸려면 찾아야 돼요. 자, 찾아 바꾸기 눌러가지고 찾아 바꾸기 눌렀어요? 근데 잠깐만. 찾기를 먼저 해야 되나? 여기 찾아서 바꾸기. 이건 개인정보 바꾸기구나.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찾기 바꾸기 가면 찾기 망원경 쌍원경 그림 밑에 찾기라고 있죠. 찾기 눌러서 바꾸기 하면 돼. 찾아 바꾸기. 찾기에 가도 바꾸기 있어요. 지금 찾을 내용은 016이고 근데 016 빼기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016이라고만 책에는 써 있어요. 016을 밑에다가 뭐라고 010으로 바꾸고 문서 전체에 대해서 모두 바꾸시옹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전화번호가 016에 5242에 2016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전화번호가 2010으로 바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016만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016 빼기를 010 빼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거죠.
자, 쫙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아. 근데 여러분들 016이나 010, 011 쓰는 번호 아직 있어요. 016이나 016이 017은 011은 뭐냐면은 내가 핸드폰을 개통을 하고 통신사를 안 바꾸신 분들 있잖아. 처음에 011로 전화번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통신사를 안 바꾸고 계속 한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건 못 건드려요. 대신에 011을 썼다가 그게 SK텔레콤을 쓰다가 KT로 갔단 말이야. 그래야 기계를 싸게 준다니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010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지역 바꾸고 뭐도 다 옮기고 했어요. 자,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게 남았어. 개인전화, 주민등록번호 걸려 있잖아. 이거 이걸 노출하면 안 되거든. 이거 가짜 번호 같아. 진짜 번호인가? 근데 진짜처럼 보이죠? 자, 이러면 아까 그 찾아 바꾸기 있어. 개인정보 바꾸기 찾아서 바꾸기 가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요렇게 땡땡땡땡 이거로 바꾸래. XXX 이렇게 바꾸든지 물결기호처럼 바꾸든지 X로 바꾸든지 별표로 바꾸든지 바꿀 거래. 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는 뭐냐면 앞에 6자리 빼기 뒤에 7자리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바꿀 거라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 착 바뀌어. 근데 밑에 거는 안 바뀌었다. 제가 이상하게 써놓은 건 안 바뀌었네. 다행히도 이상해서 상관없죠. 자, 이런 주민등록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거는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디 갔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거해 줘야지. 이 부분은 제거해 주는 게 원칙이죠. 생년월일은 공개할 수 있겠지. 회원들끼리니까. 근데 어떤 회원은 하는 말이, 왜 내 걸 공개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별표로 바꾸지 말고 아예 주민등록번호 자리를 빼줘야지. 이렇게 얘를 빼줘야지.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돼? 깔끔하지. 이게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별표를 잔뜩 찍어 놓으면, 그리고 회원들한테 명분을 나눠주면 뭐 할 거냐고. 보기 싫다고 뭐라 그러겠지. 그게 요령이에요. 우리는 공부니까 바꾸는 연습을 하지만 실제 같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자, 개인정보 바꾸는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바꿔봤어요. 예. 그래서 46페이지까지가 46페이지 앞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꾸긴 바꿔놨는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야. 한정수 씨가 제일 위에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감찬 씨가 제일 위에 있어. 홍길동 씨가 밑으로 내려가고 가나다 선으로 나오잖아. 가나다 선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김태형 씨가 위로 올라가고 한정수 씨가 내려오면 좋겠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렬이라 그래. 정렬.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정수서부터 쭉 블럭 잡아보세요. 한정수 시서부터 블럭을 쭉 잡고 도구라는 메뉴에 가시면 도구 정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렬 찾아보셨어요? 네. 예. 정렬을 누르시면은,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럼 김태형 씨가 앞으로 가고 한정수 씨가 밑으로 내려가나요? 네. 근데 앞에 있는 게 이름이라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지역별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럼 정렬해 가서
자 보세요 지역. 이게 지금 경기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하고 서울하고 성남이니까 경기가 위로 올라가고 서울이 두 번째고 성남이 세 번째로 가려면 성명이 첫 번째요, 연락처가 두 번째요 하면 지역이 몇 번째야? 지역이 다섯 번째죠? 여기 성명, 연락처, 주소, 코드 지역이니까 지역이 다섯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다섯 번째 거를 선택해 줘야 돼. 이렇게 다섯 번째 거를 선택해 줘야 돼. 항목을.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 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처를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연락처는 두 번째 항목이죠? 필드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정렬을 하셔야 돼. 그래야 전화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코드별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돼? 코드별로 정렬하려면 블럭 잡고 정렬해 가서 제 화면엔 코드가 네 번째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단이 아니라 필드 네, 필드는 항목이거든요. 항목.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하면 ABC 순서대로 나온다고. 블럭을 잡고 블럭을 다 잡는 방법이 있고요. 블럭을 다 잡는 방법이 있고 알맹이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맹이를 많이 잡아요. 알맹이를 잡고 지금 정렬해 가서 첫 번째 가나다 순 이름으로 정렬하고 있으면 그냥 첫 번째 거로 놓고 실행하면 가나다 순이 되는데 코드별로 하라 그러면 코드는 네 번째 항목이지 않습니까? 정렬해 가서 얘를 네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필드 4라고 선택해 놓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가나 ABC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 이거지. 자, 정렬이라는 말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감찬 씨가 앞에 오고 홍길동 씨가 뒤에 오는데 역으로 홍길동 씨가 위로 올라가고 강감찬 씨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가나다 순을 역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렬에 가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가나다 순이 아니라 하파타 거꾸로 정렬할 수 있어. 거꾸로 가나다 순이 아니라 거꾸로서는 역순으로 정렬하면 한정수 씨가 위로 올라가고 김태형이가 내려가겠죠. 그때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만 아직 우리 안 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그 62쪽에 보면 5장 안내장 만드는 거예요. 안내장 만드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안내장까지 해야 정상적인 진도인데 첫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 바람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조금씩 진도 나가면 충분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5쪽에 나와 있는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하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직요.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은요, 한글 2010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도 이건 다 돼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모르고 내가 삭제했어. 보세요. 보세요. 이걸 홀라당 지워먹었네. 그럼 어떻게 되돌리면 돼. 짠하니 살아. 되돌리면 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걸 배울 거니까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